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해드리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매주 목요일은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만나죠.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자, 오늘 변호사 두 분이 잘 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추징금 1,281만 5천 원. 5천만 원 아니고 5천 원. 자, 어제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한 결과, 논란이 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두 분도 할 말 많으시겠지만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예, 자, 어제 이제 1심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의 목소리에 주목을 할 때 처음부터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든 없든 법 적용은 같아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이걸 딱 말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 일단 총평부터 해주세요.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잘못된 판단. 법률 얘기는 뭐 좀 이따 하겠지만 네. 실제로 글쎄요, 뭐 이제 어떤 판사를 만나에 따라서 예. 유무죄가 달라지는 모양새를 뭐 변호사가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긴 한데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이지간 부장판사가 판단을 했다면 과연 저런 결과가 났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귀를 의심했어요. 예. 그랬군요. 법률적인 얘기는 뭐 두 번째고요. 원래 이렇게 뭐 한자 많이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아니 무슨 찬들는 한자예요. 거미 블루 뭐 파란색 거미예요? 저 처음 들어보는 거 거미 한자인데. 블루 화이불치 블루 라커룸에서 블루 라커룸이 예, 거미 블루 화이불치 처음 들어보는 한자성어를 본인이 예.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찾아서 쓴 것 같은데 야.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합니까? 1년 8개월 따랑 줄 거면서. 하여튼 뭐 할 얘기 너무 많지만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네. 자, 양 변호사입니다. 거미블루, 화이불치, 예, 그렇죠. 화이불치. 형무 등급, 예. 인두비오 프로레어. 좋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 그래서 재판 끝나고 새삼스럽게 네. 판결 끝나고 나이를 찾아봤다니까요. 이번에 나이. 왜냐면 제가 뭐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그때 뭐 90년대 말 이럴 때 정치인들 사자성어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찾아보니까 그럴 연배가 아니에요. 되게 그 법원장 취임할 때나 네. 뭐 검찰총장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네. 요거 이제 취임사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률 같은. 그분들 연배는 저분보다 한 10년 이상 연배입니다. 그래도 많은 걸 써야지요. 뭐 처음 듣는 얘기를 뭐 자꾸 써요. 검입니까? 파란색 검입니까? 제 또래예요. 14년생. 사실 저보다 제 어려요. 제 또래. 어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뭐 영어로 깜짝 쓰고 놀랐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남자 7세 부동석도 아니고 말이죠. 뭐 저 마지막에 정말. 그 장면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예. 판결 선고하고 김건희한테 인사해요, 고개 속에서. 그랬어요? 예. 전 도대체 난 진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는 판사. 이게 사실 아까 이제 박 변호사는 법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랬지만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이미 마음으로 좀 정한 예, 상태였다. 무죄를 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뭐 법 얘기해야 되니까 무죄라고 이제 세 가지 혐의가 기소가 됐었고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죄가 됐지만 그 중에도 일부는 또 무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판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귀납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재판을 하면서 이거 유죄구나 무죄구나 판단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연역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 유죄, 요거는 무죄 판단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논거나 근거들을 취사 선택해서 끼워넣는 모습이 보여요. 예. 특히 명태균 그 관련해서는 6가지 뭐 이유를 들었는데 예.
그거 아닌 이유를 제가 100가지 더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얘기, 사실관계 중에 그것만 뽑아가지고 또 그 중에 내피셜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의 내피셜. 한 것으로 보인다. 뭐 예, 이런 표현 많이 단정할 수 썼죠. 없다. 이렇게 단정해도 예. 돼요. 예. 녹음 자료만 들어봐도 단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우적인 윤호개인 일부 빼고는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 변호사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예.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내리 들었어요. 녹취도 열심히 사실은 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년 또 도이치모터스도. 더 됐어요. 맞아요.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정 매매부터 시작해서 통정 매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 왜 무죄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걸 보면 예.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공범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그 김건희는 빼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거든요. 예. 싸가지. 예. 김건희를 빼자라는 얘기는요. 예. 같이 하다가 뺀다라는 얘기예요. 아. 보통은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더 말할 것도 없긴 합니다만 판결 기존의 판례 자체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가 어떤 것들 뭐 공범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그 액션 영화,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 네. 막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는 뭐 은행을 털러 들어가면 은행 총 들고 들어가는 놈도 있고 뭐 저기 운전하는 놈도 있고 뭐 밖에서 경비만 해킹하는 놈도 있잖아요. 다 공동 정범으로 봐요. 아니 판례는 망만 같이 봐도 그렇죠. 공동 이른바 정범이라면서요. 법률 용어로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데 네. 아 좋네. 예,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데 그 지금 우인성 부장판사의 그런 판결에 따르면 다 같이 총 들고 은행 들어가지 않는 은행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를 주려고 하고 그렇게 증거나 그게 필요한 논거들을 뽑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가장 충격적인 것도 방조, 공범은 변론으로 하고도 공범 정범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 방조는. 방조범을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지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소송 지휘 안 하더라도 네. 큰 거 안에 작은 거는 포함되기 때문에 아. 큰 게 기소가 됐는데 뭐 판사가 한만 판단해봐도 이게 공동점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기능적 실행 지배가 없었다. 그럼 방조범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쩐주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양심에 반한다면 이진관 부장처럼 소송 지휘 행사를 해야죠. 예. 종속장 변경하지 병합하세요. 않겠습니까? 예비적 병합 뭐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본인이 떳떳하게 적어놨어요. 어허. 방조가 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정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죄를 주기 위해서 그 논거들을 자기가 빼놓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 방조 부분도 일부 또 설시를 해요. 예. 그러면서 방조는 왜 안 되냐라고 자기가 써놓은 걸 보면 방조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대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도 이 범죄는 아시겠지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한 2, 3년에 걸쳐서 쭉 이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도왔다고 해서 그 일부 범죄만 도왔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역설적으로 우인성 부장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무죄를 주는 논거로 썼던 싸가지라서 빼자라는 걸는 뭔가 하다가 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계속 진행 중인 일이었던 거야. 하루에 이틀에 끝난 범죄가 아니었다는 얘기라서 일부만 똑 때려가지고 그거 도와줬을 때는 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어. 이러면서 또 봐준 거예요. 매우 사실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고 시세조정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최근에 특검이 해서 조사해서 한 2-3달 조사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우인성 부장 판사님 그 재판부는 뉴스를 안 보나요?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바뀌었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몇 번이 바뀌었고요. 별의 별 막 가서 조사받고 조사했다 해야 되나? 불려가서 조사하고 이 난리를 쳤고 저는 심지어 계엄도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예. 무죄인데 왜 계엄했어요? 무죄될 거를 뭐하러 검찰총장을 바꾸고 중앙지검장을 바꾸고 그 사람들 다 날렸습니까?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 이렇게 끌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렇게 무죄가 될 건데 공동정범도 아닌데 뭐하러 이걸 막습니까? 막을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무죄를 하면서 이 연역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사라면. 예. 왜 이것만 떼고 판단합니까? 왜 미국 살다 왔어요? 뭐 이런 일 있었을 때 뭐 검찰총장 바뀔 때 다 미국 어디 딴 데 있었습니까? 연수를 혹시 다녀왔을 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봤다면요. 우리는 그 봤거든요. 예.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지 매우 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은 왜 그러면 그
공동정범 이것은 하나만 밀고 방조협의는 넣지 않았을까? 특검은 확신했던 겁니까? 이 공동정범 이거 하나 너무 딱 떨어지니까 이 방조협의는 넣을 필요조차 없다. 사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지만 네.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한 것도 특검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머릿속에 김건희 특검 조사 결과가 그래서 남는 것들은 뭐냐. 샤넬, 그라프, 뭐 바세론 콘스탄틴 또 생전 들어보지 못한 뭐 반클리프 앞에 그래서 네. 요즘 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명품 회사들이 매출이 엄청 올랐대요. 홍보 효과. 예, 그 본사뿐만 아니라 짝퉁도 그게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뭐냐면 왜 이 어떤 김건희라고 하는 그 인물이 V0란 말까지 들렸던 그런 들리게 만들었던 그 인물이 전체적으로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놓고 그 사람이 역할이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내에서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놓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작은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검이 내놓은 것들이 증거를 찾는답시고 결과적으로 주고받은 뇌물 금거북이 화제는 많이 됐지만 그 $1 꼴랑 물론 금값이 올랐다고 쳐도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것들만 긁어 모아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뿌리는 못 캐고 위로 올라와 있는 것에 열매 몇 가지만 떼서 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소재를 제공을 해버린 거고 그걸 우인성 부장은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딱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고 이건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교에게 준 백도 하나는 무죄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임기 나올 중에 수 있는 거예요. 임기 전에 받았다. 예, 임기 전이었고 청탁이 구체적으로 네. 나온 게 없다. 김건희가 대선 전부터 뭐 이렇게 공천 개입과도 연관이 되지만 그렇게 윤석열을 당선인을 쥐락펴락 해가면서 김현성 공천 주라는 얘기를 나오게 만들 정도의 인물이라면 예. 그러면 그때 직접적으로 뭐 청탁을 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해요. 4개월 전이니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그 생각들을 일단 뭘 갖다 주고 고위공직자한테 한 4, 5개월 지나서 부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 이 얘기를 우리가 이 블루라콘에서 매우 많이 했어요. 맞아요. 가십성으로 물건 자꾸 할 필요 없다. 맞아요.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농단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등등이. 네. 근데 결과는 좀 명태균 이건 좀 무죄가 돼버렸어요. 매우 쉬운 사건인데. 네. 그거는 특검의 잘못된 점인데 특검이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지금 건호수 회장이나 도이치모터스의 정범들이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네. 방조로 가면 형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었어야 되거든요. 판사 눈빛을 계속 봐야죠. 우인성 판사 이렇게 결정 내릴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예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조금 이상하더라도 꼼꼼하게. 했었어야 돼요. 네. 이런 결론은 특검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 조은석 특검팀, 내란 특검팀은 정말 그 판사 하라니까 했잖아요. 이렇게 바로 막 했잖아요. 기밀하게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를 하다 보면 대충 알거든요. 자꾸 갸우뚱거리고 있고 저는 그래요. 쟤만 아나 몰라요. 판사가 입모습이 좀 이상하고 눈모습이 좀 이상하면 뭐라도 합니다.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특검은 공소 유지하는 입장에서 네. 최악의 결론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쉬운 사건을요. 최악의 결론을 받은 거거든요. 예. 이건 뭐 어렵습니까? 아니 15년 딱 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그냥 거의 15분의 1. 거의 다 박살 무죄 난 받은 거예요, 거예요. 거의 무죄 거의 무죄 다 봐야 돼. 받은 거의 거잖아요. 무죄라고. 다 공소유지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다 무죄였던 것 같아서. 다 무죄고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던 증거들도 다 음. 기각당해버린 결과니까 참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이제 뭐 이런 생각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민중위 특검팀에 있는 40명의 검사들은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네. 같이 이제 검찰청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뭐 못하겠다. 하냐 해서 예. 40명 정도가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한번 해피닝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그래도 직업 윤리가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조사를 안 해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명태균 이 사건 무죄에서 네. 윤석열하고 전화 내용 그걸로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윤석열 했는데 말이 윤석열한테 많네.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거 말고 뭐 딴 거 6개를 엄청 얘기를 해가지고 무죄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특검이 공소유지를 잘못한 부분은 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은 판사. 법원 쪽에 있다. 아니 이건 맞지 명태균 않나? 얘기할 때 제일 기가 막힌 부분 네.
계약서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근데 와. 저도 이제 하룻밤 딱 계약서를 써요? 좀 생각해봤는데 와. 아 이거는 불법행위잖아요. 아니. 그러면 불법행위를 할 때 계약서를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이게- 납득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소될 만한 일을 할 때 이게 계약서를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거- 죄가 아니라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이 여론 사실 여론 조작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론 조사도 아니었고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숫자를 어떻게 놓고 그다음에 뭐 모수를 어떻게 바꾸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라고 만들라라는 지시를 한 녹취까지도 우린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예. 그러면 그게 첫째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아니었고 두 번째 그걸 끊임없이 윤석열에게 뭐 때로는 안심하는 용도로 때로는 이 여론을 좀 조작할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에 관한 여론조사였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만 준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줬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꼭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공천관리 지금 박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많네. 내가 상인한테 전화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근데 이거를 왜 무죄를 줬나 하고 판결문 이제 요지를 보니까 네.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회의록에 김영선이 공천 단수 공천 됐을 때 우려점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해서 공관위 회의록에 만들어져 있다. 영향을 행사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당선인이 그러면 야 우리 그 회의록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자 원래 김영선 단수 공천 안 하고 경선하려고 그러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주라 그러니까 그 김영선 주자라고 공관위 회의록에 적을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계약서랑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거죠. 그렇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회의에서 통과했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판결문을 써야 되고 하냐면 네. 다 필요 없고요. 네. 이 녹음 자료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 6가지 주장은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주장일 거예요. 음. 계약서 주장은 택도 없는 주장인데 저도 사실은 무죄 주장할 때 해보긴 해요 아무거나. 뭐 변호사니까요. 뭐 어차피 뭐 해봤는데 아마 변호사들도 놀라. 계약서 없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아마 제일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도 놀라. 야, 그게 진짜로. 됐다고? 그게 아니, 받아들여졌어? 근데 이렇게. 재판 끝나고 얼굴이 굉장히 밝았어요. 왜냐하면 아, 네. 본인들도 6개를 막 대추 닿는 걸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거 그 녹음 앞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 그러면 판결문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뭐 예. 판단해 줘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뭐 1번 계약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뭐 공천 그래도 잘 됐다고 주장을 하나 예. 이런 녹음에 의할 때는 음.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믿지 아니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 원래 같으면. 원래 같으면? 정상적이라면. 어.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6가지 놓은 거를 맞다고 보고 그걸로 내가 무죄를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 판결문을 읽어 나가는 도중에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를 하면서 도표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 이렇게 정리를 해서 쭉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네. 변호인 주장이 다 복붙이에요. 복붙 그냥. 그대로 아, 썼어요. 판사의 판결문에. 네. 아. 그래서 이 양반이 판결문을 안 쓰고 그냥 변호인 주장을 이렇게 짜집기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변호인의 법리가 더 좋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런 경우가 솔직히, 솔직히. 아주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판사들도 아. 뭔가 소재가 있어야 쓰기 사람이니까. 때문에 사람이니까 때로는 야 이거 이런 거 있어요. 이일거 변호인 주장을 다 옮긴 다음에 결론은 반대로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씨 막 이게 뭐야 막 이런 황당한 일도 저희도 겪기도 합니다만 네. 무슨 뭐지 이 계약서가 없다 이걸 받아들였다고 이러려고 지금 앞에서 무슨 화이 불로 이런 거 했나 막 이 생각이 들으면서 들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이거대로라면 오세훈 무죄죠. 시장도 무죄라고 봐야죠. 계약서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계약서를 안 쓰죠. 네, 계약서 안 썼을 거고. 윤석열도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네. 그리고 이것도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무죄죠. 요거대로라면. 어. 근데 이제 윤석열 쪽은 제가 알기로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같은 판사는 아니죠. 아니죠. 아. 김건희 쪽만 이제 여기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 제 생각에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제가 의뢰인들이 와서 판사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제가 계속 그래요. 아유, 판사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다. 법리나 이런 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목도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덕수를 만약에 이 우인성 이쪽에서 재판했다고 무죄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아니 무죄 만들면 다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이상한 논거로 다 무죄되는데요. 무죄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사실 이게 법률가 출신들은 그래도 여야 혹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재판부에 대한 존중은 다 있는 그렇게 상태에서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진짜로 진영을 넘어서 그러니까 저도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말씀하시는 많아가지고 판사 개인에 대해서 이번처럼 이상하다고 얘기한 적은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대영 부장 판사들 많이 비난을 했지만 그거는 저는 네. 욕먹으면서도 네. 적어도 유죄 판단 부분은 맞다. 양형이 잘못됐을지 유죄 판단 부분은 정확히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판례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뭐 뭔가 우인성 부장이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설령 김건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더라도 뭔가 그럴듯한 판결을 해가면서 네. 양형에서 한 7, 8년 정도를 해서 예.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다퉈줄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줘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항소심에 이제 온 국민들 그리고 이제 2차 특검에서도 이거 이어받아 살 거 아니에요. 예.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없게끔 만들어내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 양반이 판사만 해서 이걸 모르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대놓고 유리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불리한데 항소심에서 그 이제 생각 이렇게 들더라고요. 됩니다. 네. 결국 예전에는 이제 판결을 하더라도 소수 일부의 뭐 법조인들만 알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리고 막 교묘하게 해놓으면 문제 제기를 못한. 지금은 매체가 너무나 발달해 있고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있어요. 생중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국민들이 법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마 제 지금. 생각에는 우리 예. 국민의 5%를 제외하고 95%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배심원으로 제도로 바꿔야 돼요. 만약 똑같은 사건이 한덕수가 우인성한테 갔으면 무죄됐을 거고 예. 김건희 사건이 만약에 이진관 재판부에 갔으면 한 15년 나왔을 것 같거든요. 또 15년 플러스 또 알파 알파 될 수도 있죠. 몰라요, 이게 또. 무슨 재판입니까? 똑같은 예. 중앙지법인데요. 세상에. 홍준표 전 시장이 또 바로 언급을 SNS에 하셨어요. 이번 김건희 여사 재판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 라고 하시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점. 명태균 조사권도 여론조사 자격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특검 고용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네요. 사자성어 사용하면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을 이럴 때 하는 말일 겁니다. 네, 그 마지막 게 다 와닿네요. 태산 명동. 그걸 알아먹는 사자성어로 써야지. 국민의 99.99999%가 자기도 알았겠어요? 어디서 찾아봐가지고 지도 모르는 걸 뭐 알았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써가지고 뭔 잘난 척을 해요. 잘난 척을 해. 가짱크로. 오죽했으면 이분이 네. 전공이 뭔지까지 찾아봤다니까요. 네. 혹시 나는 모르지만 네. 뭐 철학, 한문학이나 한문학이나 이런 거 전공했으면 알았을 수도 나왔어요, 있잖아요. 법대 나왔더라고요. 저 동양 철학했어요. 맞네.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용어 아니겠어요. 그걸 알 필요도 야.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럼 사건과 관계도 없고요. 이거는 뭐 알았으면서 잘난 척을 해야 돼요. 아니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재판이나 똑바로 하지. 제가 보니까 이제 판결을 싹 대충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네. 자기도 뭔가 할 말이 별로 판결물이 그럴듯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네. 깐 거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좀 홍준표 전 시장 말씀이 저는 다 맞다고 봐요. 예. 지금 난해하다는 게 아니고 형편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 형편없는 판결을 이분도 법률가신데 더 형편없는 판결이 왜 형편없냐면 예. 무죄를 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든 판결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세 가지 혐의 중에 명태균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따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유죄가 되면 형이 한 5년 6년은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4년 구형이 됐거든요. 그걸 빼려고 했던 것 같고 도이치모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거 그래프는 관계 확실하기 때문에 빼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물증이 있으니까. 무죄 해주면서 형도 1년 8개월 뭐예요? 2년이 민년이지. 1년 8개월 같은 이상한 뭐 하여튼 그런 게 납득할 수 없는데 본인은 최대한 봐주고 싶은 그런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최대 피해자가 권성동이라고 봐요. 2년 받았잖아요. 4년 선고 2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오. 고민하다가 권성동이라도 좀 세게 때리자. 그래서 아니 그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코미디가 됐어요 그것도. 권성동 2년형 받았잖아요. 권성동 잘못했어요. 의원은 네. 2년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1억 정치자금 받은 거고 네.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에요. 네, 네. 그거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은 2년이야. 이러니까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 실제로 그걸 받아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른 재판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음. 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어요. 김건희가 한 행동도 있고 권성동이가 있고 윤영호가 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체계에 맞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재판부 하면서 권성동이 너 2년인데 김건희는 1년 8개월이 자기가 한 거예요. 다른 데서 일부 무죄를 해가지고 그래 됐다면 모르겠지만 설사 만약에 무죄를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건희는 3년을 갔었어야 돼요. 권성동이 2년이면. 아하. 아니면 최소. 권성동이 최소 권성동이 1년 반을 주든지 낮추든지 그냥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같은 재판부예요. 권성동이 딴 데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자리에 무죄는 무죄지만 하는 짓을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까? 그리고 사실 1년 8개월을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네. 실제로 알선수재로 1년 8개월 정도라고 한다라면 집행유예 해줘야 돼요. 해줘요, 차라리. 실형 선고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야, 이 얘기를 우리가 밤새워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밤을 새울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 한반승부에서 어제 저희 게시판에 이 김건희 1심 선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냐라고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27,000명이 참여해 주셨네요. 27,000명이 참여해 주셨고 예상해 볼까요? 95%가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92%. 아우 내가 이건 항상 이게 못 맞춘다 이거. 3%는 또 뭐지? 네, 92%. 혹시 모르는 데도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8%는 죄송합니다. 잘 됐다 그래요? 아, 이제 적절했다 8%. 아 네, 시청자분들 조금 제가 실망스럽네요. 예. 예. 적절했다는 거는 뭐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예, 아무튼 그래도 92%가 3만 명 거의 3만 명에 92%가 그러면 뭐 외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배심원이잖아요. 네. 배심원 한 9명이 11명이 와요. 배심원한테 물어봐요 이거. 네. 그럼 배심원들이 오면 다수결로 간단 말이에요. 네. 대충 국민들 뽑아놓으면 이거대로 10명 중에 가면 9명. 9명은 유죄, 1명이 무죄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명이 우인성인 거야.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예. 아이고.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유, 답답하네요. 예. 아니 사실관계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를 만약에 달리했으면 네. 뭐 찔렀는데 안 찔렀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다툼의 배심- 여지가 있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법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 두 법률가가 배심원 제대로 웬만하면- 바꿔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해서 그래요. 판결이었다. 아직 1심이니까요. 또 2심에서 또 고등법원의 판단도 기다려 보시죠.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뉴스가 많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중에 우재준 최고위원만 나왔어요. 나왔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양양자 위원은 기권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건데. 못 와요. 못 와요. 어떻게 와요? 못 돌아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이걸 방법이 있나요? 어. 뭐 유일하게 이제 친한계 쪽이 하는 게 무소속으로 뭐 출마해가지고 한데 당선돼서. 당선이 안 되고요, 당연히 출마도 못 하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1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1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작에 치고 나갔어야죠. 한동훈 많이 전 늦었습니다. 대표 아마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정치력 내지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졌다라면 아마 진작 택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같이 이제 사실상 제명을 당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정리가 돼서 1번은 빠졌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른 당과의 연대를 통하는 건데 이 다른 당이라고 해봐야 개혁신당밖에 없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준석 대표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하고 연대를 밝혔었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을 때 혹시라도 한동훈과 다시 손잡을까 봐 애태웠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히려 그 단식 중단을 비판을 좀 했었던 거라서 그럼 연대할 때도 없어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선택지는 본인도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기다려달라고. 이거는 저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국민의힘이 폭망하면 혹시라도 저 여기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다. 비대위원장.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다시 당대표가 됐든 전후 처리반.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지방선거 폭망해도 네.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 지방선거를 폭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기존에 뭐 이건 어느 저기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느 정당, 어느 조직, 어느 사회단체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했을 때 탓을 하는 건 결국에는 너 때문이라고 하지 자기 반성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야 한동훈 당신이 말이야 그때까지 뭐 지방선거 앞까지 당 분란 일으키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가 오히려 솔직하게 나와서 뭐 단기에 사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줬으면 같이 모여서 갈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명할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예. 못 들어와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진짜 기회를 다 놓치셨어요. 근데 오늘 한동훈계 의원들 16명,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 대표 물러나라. 탈당을 해야 오세훈 되는데 탈당을 하자고 그냥 그러다가 말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움직여야죠. 탈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례대표고요. 예. 아.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는데 예. 자기가 그거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렇게 생명을 내고 탈당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싸워야 되는데 장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아. 장수를 못 믿는 원내 거예요. 친한 개들이. 그리고 어차피 친한 개들은 친한 개로 지금 딱 찍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아마 하는 건데 아 한동훈 대표 뭐 하필 뭐 어젠가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영화를 보고 예. YS 뭐 관련.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오죠. 네. 닭은 죽습니다. 닭이 죽어요. 그 전에 새벽 왔는데 닭이 죽어 있는 닭이. 새벽에 오는데 닭을 닭은 죽는다? 죽어 죽어 있어요. 있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 살아 있지만 예. 죽은 닭이 되는 거예요. 새벽 왔고 아. 당에 아무도 없어요. 희망이 없다. 시체만 있는데 뭘 그게 뭐? 하긴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이제 한동훈계 의원 16명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응 알았어 네. 하고 그냥 장동 그거 실제로 대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냉정하게 말하면 네. 당원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의 이 징계나 제명을 반대하거나 하는 당원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 당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 예, 만약에 당원이라면 제가 뭐 그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네. 8대2, 7대3 정도보다 아. 적어 보이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10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나 이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제명이 잘못됐다 할 수 있지만 음. 국민의힘 당원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더 의사를 모으든지. 그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는 한 9대1로 불리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이런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박변이 말한 숫자가 정확한 게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가 예. 불과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예. 거기서 한 명 빼고 9명이 다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징계에. 그렇죠. 정확히 9대1인 거고 그리고 이미 실기라는 말을 쓰기도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늦어버려가지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살 수 있는 길,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길, 내지는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계엄 직후에 12.3 내란 직후에 한동훈이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타야나갔습니다라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아직도 체포방해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5명의 의원들 중에 목소리 내는 마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최종심 기다려야 된다.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의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도 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늦었어요. 이제 아하.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진작 하든지 진작 박차가 나오든지 했어야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 고성국 박사 이분이 또 고동진, 배현진, 화문경 이 사람들은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유튜브에서 계속 또 대포를 쏘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고성국 그 박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고성국 TV의 씨가 대표. 이 국민의힘 입당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 그 많은 일들이 뭐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커 보이진 않는데 당내에서는 커요.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예, 예. 아니면 지금 단식도 있었고요. 음. 제명도 있었습니다. 예. 제명이 결의가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뭐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면 지금 언급됐던 사람들도 징계에 지금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 징계하고 다 내보내고 아니요, 그냥 징계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의원들이 아하.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뭐 그렇군요. 지역위원장 같은 사람, 아니, 아. 당협위원장은 보내겠죠. 그러네, 보낼 김종혁 수도 있고. 최고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봤을 때는 현역 음. 의원을 보내기엔 사실 힘들지요. 저게 상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오늘의 위치를 그러니까 위상 내지는 어떤 그 상태에 놓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고성국 지금 이제 위원 같은 게 뭐 당원인가요? 어떻게 자리가 당원, 고성국 고성국 당원 네. 박사님. 고성국 박사님 당원 같은 경우에는 네. 내란 직후에도 윤석열 그 전부터도 윤석열에 시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로 그렇게 다들 사실상 알다시피 예. 그 같이 했던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예. 뭐 적어도 정신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떡하니 그거를 반성한 게 아니라 아예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민의힘 이제 이걸 이제 윤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면서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니들 자꾸 방송 나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한다. 언론의 자유를 예. 누리고 싶으면 나가서 누리라. 예, 매체 테러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국민의힘 현재 나올 수 있어 방송에서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없죠. 근데 이분들이 국민의힘이 그럼 대국민 채널로 보유한 게 뭐냐? 고성국 당원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예요. 이제는 그냥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이 이제 우리 편에 우리랑 같이 살든지 너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덧셈 정치 하지 말고 뺄셈 정치 하지 말고 덧셈 정치라라 안 들려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젠 우리 거야. 우리가 살 거야. 여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10%가 되든 20%가 되든 상관없어. 왜? 우리는 살아남을 거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제명을 했고 이제 당의 새 강령에 기본소득 요 얘기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넣었던 건데 이 기본소득 빼겠다. 그리고 건국 정신과 반공산주의를 넣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이거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모든 정당이 극으로 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주당은 약간 뭐 오른쪽이면 국민의힘은 이거 표현입니다. 왼쪽으로 이제 행거를 갖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는 모습이에요. 굳이 건국이나 뭐 기본소득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실제로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거의 두 정당이 그냥 포괄적으로 쓰던 용어 같은 게 됐는데 그걸 빼버리고 또 그리고 건국이라는 거 자꾸 건국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 이승만 뭐 같이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지금 윤핵인 세력들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굳이 한다는 거는 글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어느 이제 식품회사 대표가 떡볶이에 멸공이라고 넣어서 알고 되게 있습니다. 화제가 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멸콩이죠. 멸공인가요? 예. 근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심각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직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바람에 예. 특히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국가를 겪어보고 그리고 어떤 뭐 안목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큰 안목도 아니고 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구호 자체가 정말 40년, 50년 전 구호인데 예. 그거를 당해놓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얼마 전에 뭐 저 그 유리위에서도 얘기 나온 것처럼 대표에 대한 공격은 대표는 뭐 자연인이 아니라 무슨 그리고 당성을 기준으로 뭐 판단한다도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총합. 예. 뭐- 어유 세상에. 그게 오히려 더 공산당 관력이 그렇죠. 비슷한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공산당 있어요. 건데. 야. 아이고 공산당 같은 마르크스 같은 소리 답답해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좀 우리도 참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당연히 한 거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후쿠야마가 이데올로기의 정원, The End of History 하면서 이데올로기 전쟁 끝났다 이제 30년 전에 배웠어요 저희 대학 대학 때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전쟁 이제 끝났다. 끝.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 했던 다닐 얘기인데 때. 그게 30년 30년 전인데 이걸 아직 지금 익하고 반공산주의를 있고. 녹색다는 것은 너무 그거를 차원적이다. 선동하는 소재로 쓰고 있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중국 혐오하고 예. 공산당 이런 걸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제 오늘 뭐 지라시에는 무소속으로 직접 지방선거 나가야 못 된다. 간다니까요. 아유. 못 나갑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출마해 본 적도 없고 다 그냥 내리꼽기가 됐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임명직만 했지. 아무것도 아닌 거 저랑 똑같은 거예요. 할 저랑 수 있는 똑같은 그게 역량이 안 돼요. 아니요, 박지훈 변호사는 오히려 밖에 나와서 본인이 개업하고 프리랜서로 그렇죠. 방송국 개척하고 야생에서 해본 정부에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프로야구 에이전트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 유튜브 한 거 말고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거죠. 예, 뭐 제가 잘못 봤다면 네. 뭐 자생력을 한번 입증해 보세요. 나오면 예. 처참하게 당할 거예요. 2월 그래서 초에 못 나와요. 2월 6일인가요? 그 초에 그 콘서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 한다고. 그런 걸 할 때가 아닌데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문제는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징계 반대 집회했을 때 꽤 예. 많은 분들이 모이긴 했어요. 물론 3만여 명. 주최 측이 주장하는 것과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거기에 한 개인으로서 누가 됐든지 간에 뭐 3만 명까지 아니라 뭐 몇천 명, 만 명만 모였어도 얼마나 들뜨고 따뜻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쌓여 있으면 절대로 못 깨어나와요.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걸 못 봐요, 사람이. 그게 왜 아시잖아요. 정치인들 분들 중에서도 네. 그게 거기 취해가지고 네. 몇 번을 낙선을 해도 네. 계속 나는 될 거야,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떤 환상 속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을 객관화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만 오지 거기에서 욕하는 사람 오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와 보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훨씬 많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한동훈 전 돌파구. 대표님께. 그 양재열의 재원. 기타리스트시고 하니까 예. 요즘에 이제 싱글 앨범 같은 걸 한번 내보세요. 앨범. 그래서 CD가 몇 장이나 실제로 팔리는지. 요즘 누가 CD 들어? 그 음원. 팬클럽들은 사주거든요. 아. 집에 CD 플레이 없어도 사줘요. 예. 그러면 그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내가 서울시 내지는 어디서 좋네. 가능할지 아닐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대구나 이런 데 만약 나간다 하면 네. 국민의힘한테 많이 깨질 겁니다. 어. 그러면 정말로 정치를 그만둘 부산. 대구 부산 나가 더 깨질 거예요. 대구든 부산이든 나가잖아요. 더 깨져요.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게 모욕당하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잘 되길 바랬거든요. 야. 불러라 그러면서 계속 불러라 그러면서.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전상서. 뭐, 예. 해라고. 예, 아무튼 한동훈의 정치인 한동훈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고 앞으로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떠한 서사가 또 만들어질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죠. 재판 얘기만 해도 충분할 뻔했었는데 아무튼 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